충격적인 사건이 우즈베키스탄 공항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공항 중앙에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공항 경찰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왜 이 남자는 이런 굴욕적인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또 경찰들은 이 남자가 꺼낸 한 가지 물건 때문에 경악하며 연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물건이 그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증거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밀수꾼이죠? 여기서 절대 못 나가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 한복판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 제게 고함을 질렀어요. 갑작스레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더니 철컥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어요. 손목을 조이는 그 느낌은 뼈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억울함에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경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하며 지나갔어요. 그 시선들이 제 가슴을 쿡쿡 찔렀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경찰에게 매달렸어요. 제발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풀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러자 어린 아들이 제 다리에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목은 묶여있고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죠. 경찰은 그런 저를 보며 더 크게 웃었어요. 가족까지 데리고 연극을 잘하네. 하지만 증거가 나오기 전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밀수? 증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공항 한가운데 끌려가는 저를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속삭였고 어떤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쳐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해해요. 라고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비행기 소음과 사람들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경찰은 저를 단단히 붙잡고 작은 조사실로 끌고 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어요. 테이블 너머로 경찰 2명이 저를 노려봤어요. 한 명은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데도 눈빛이 차가웠어요. 김영호, 맞지? 밀수 혐의로 체포됐어. 얌전히 인정하면 편할 텐데. 수염난 경찰이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가족과 한국으로 가려던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젊은 경찰이 서류를 툭 던지며 이름이 밀수업자 명단에 있어. 운 나쁘게 걸린 거야. 라고 했어요. 이름이 같다고? 그걸로 날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그건 오해야.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조사실 안은 점점 더 좁게 느껴졌어요. 벽에 붙은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재촉했고 손목의 수갑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족을 생각했어요. 아내는 지금 공항 로비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 아들은 아직도 울고 있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장일 것 같았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확인해 줄 거예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경찰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피식 웃었어요. 한국 대사관. 내가 한국 국적자라고? 우리가 그 말을 믿을까? 그 조롱 섞인 목소리에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제발 우리 남편 돌려주세요. 그 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쾅 치며 가족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무심하게 서류만 넘기며 증거를 대봐. 내가 결백하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억울한 내가 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거지? 이 상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그때 제 가방을 뒤지던 또 다른 요원이 뭔가를 꺼냈어요. 파란색 표지의 한국 여권이었어요. 그거예요. 제 여권이에요. 라고 소리쳤죠.
경찰이 여권을 집어들고 표지를 넘기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수염난 경찰이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뭐라고 속삭였고 젊은 경찰은 무전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는 말과 함께 문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여권 한 장이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몇 분이 지나고 무전기 너머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경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뭔가 엄청난 반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영호라는 인물이 경찰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대사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즉시 석방하세요. 경찰이 천천히 열쇠를 꺼내 제 수갑을 풀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달려와 제 다리를 끌어안았고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간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머릿속엔 질문이 맴돌았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 여권 한 장이 왜 경찰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이 이야기는 그냥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영호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이에요. 제 인생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땅이 저를 온전히 받아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디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은 이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강제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우즈베키스탄이 제 집이고 여기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요.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기억나요. 저는 좀 어리바리한 아이였어요. 책가방을 메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 때 몇몇 아이들이 저를 가리키며 야, 조선놈 이라고 소리쳤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웃으면서 뭐야, 그게 뭐야? 라고 물었죠. 그러자 한 녀석이 다가와서 너희 집은 한국에서 온 거잖아. 여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쿡 찔렸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왜 저를 조선놈이라고 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린 한국 사람이야. 여기서만 잠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건. 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놀릴 때마다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었죠.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누가 제 도시락을 보고 뭐야? 이 냄새 나는 건 뭐야? 라고 했어요. 엄마가 싸준 김치였는데 그걸 보고 다들 코를 막으며 멀리 갔어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때부터 도시락을 싸오는 걸 그만뒀어요. 그냥 배고프더라도 참았죠. 커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8살에 공장에 취직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돕고 싶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땀 흘리며 일했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같이 입사한 친구는 몇 년 만에 팀장이 됐는데 저는 늘 같은 자리였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상사한테 물었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만 승진을 못하나요? 상사는 눈도 안 마주치고 뭐 내가 좀 다르니까 그렇지라고 했어요. 그 다르다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제가 고려인이라서였죠. 그날 퇴근길에 혼자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가 달라질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무역업이었어요. 한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우즈베키스탄에서 팔고 또 반대로 물건을 보내는 일이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우즈베키스탄에서 버텼어요. 사업은 조금씩 커졌고 저는 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늘 어딘가 부족했어요.
이곳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저는 진짜 우리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거리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면 저를 의심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라는 불안이 떠나지 않았어요. 고려인이라는 꼬리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들을 보면서 내가 버텨야 해라고 다짐했죠.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더 나은 날을 위해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병석에서 저를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영호야, 내가 죽어도 잊지 마. 너는 한국 사람이야. 조국으로 돌아가. 그 말이 제 가슴을 쾅 때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할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늘 우리의 뿌리는 한국이야. 언젠가 돌아갈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셨죠. 어린 저는 그 말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듣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장 밖을 멍하니 보다가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으로 가야 하나?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조국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조국으로 간다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울 리 없었어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 아내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왜 그래?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 라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우리 뿌리가 거기야. 아이도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라고 했어요. 아내는 한참 생각하더니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심은 했지만 막막함이 밀려왔죠.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대사관에 가야 했어요.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처음 갔을 때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국적 회복 신청하려고요 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서류를 내고 면접 날짜를 잡았죠. 그날까지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만약 거절당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면접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갔어요. 면접관 앞에 앉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김영호 씨, 고려인 맞으시죠? 라는 첫 질문에 저는 힘주어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살았지만 우린 늘 한국인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면접관이 한국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한국인이 연해주로 갔어요. 그러다 스탈린이 우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보냈고 그때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살게 됐어요. 고려인들은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남았죠.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마음은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제 말이 끝나자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질문이 왔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살 계획인가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무역업을 해왔어요. 한국에서도 이 경험을 살려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가족이 한국인으로 살 수 있게 노력할 거예요. 면접이 끝나고 대사관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잘했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물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기다려보자라고 했어요. 며칠 후 전화가 울렸어요. 대사관에서 온 거였죠. 김영호 씨, 국적 회복 승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봤어요. 됐어, 우리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대신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갑니다. 당신이 원하던 조국으로요. 한국 여권을 손에 쥔 날 손이 떨렸어요. 파란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는 꿈이 현실이 됐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타슈켄트 공항에서 모든 게 무너질 뻔했어요. 가족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한국 여권을 손에 쥐고 있으니 실감이 났어요. 드디어 간다. 새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설렘을 느끼던 순간 갑자기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과 경찰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김영호 씨 맞습니까? 한 경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경찰은 무전기로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더니 저를 둘러쌌어요. 그러곤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우리와 같이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밀수? 외환거래? 그게 뭐예요?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오해야.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철컥 소리가 귀를 때렸고 손목이 조여오는 느낌에 온몸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공항 특유의 시끄러운 소음에 제 목소리가 묻혀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어요. 그때 아내가 정신을 차린 듯 제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요? 아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 오해하라고 위로하려 했지만 손이 묶인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조사실은 좁고 숨막힐 듯 답답했어요. 김영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한 명이 비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 했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사업도 정당하게 했고요. 제 말이 끝나자 경찰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증거를 대봐. 내가 결백하다면.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억울한 내가 왜 증거를 대야 하는 거지? 증거는 당신들이 가져와야죠. 저는 죄가 없는데 왜 갇혀 있어야 해요? 라고 반박했지만 그들은 무심하게 서류만 넘겼어요. 너 같은 고려인들이 조국으로 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번엔 운이 나빠서 내 이름이 밀수업자랑 똑같아. 라고 한 경찰이 조롱하듯 말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면 더 불리할 뿐이었어요. 머리를 굴렸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제 신원을 확인해 줄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들은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한국 대사관. 내가 한국 국적자라고 우리가 그 말을 믿을까? 그 말에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웃든 말든 상관없어요. 연락해 보세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요. 경찰이 마지못해 무전기를 들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과연 한국이 저를 구해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을 붙잡았어요. 제발이라고 속으로 되뇌며 가족을 떠올렸어요. 조사실에 갇힌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몇 초가 지나고 무전기 너머에서 또렷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목이 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경찰이 무전기에 대고 나지막이 물었어요. 김영호라는 사람이 여기서 밀수 혐의로 잡혔는데 본인이 한국 국적자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경찰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비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살짝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사관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영호 씨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의 신원은 한국 정부에서 철저히 확인됐으며 어떠한 혐의도 없습니다. 즉시 석방을 요청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경찰의 얼굴이 굳더니 점점 창백해졌어요. 수염난 경찰이 동료를 쳐다보며 뭐라고 속삭였어요. 젊은 경찰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테이블에 기대 있던 몸을 일으켰어요. 잠깐만이라며 다시 무전기에 대고 물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같은 밀수업자가 있어요. 신분 위조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머니 속에서 손을 움직였어요. 수갑 때문에 힘들었지만 필사적으로 가방을 더듬어 한국 여권을 꺼냈어요. 이게 제 여권이에요.
경찰이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고 저는 숨을 참고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수염난 경찰이 한숨을 쉬며 여권을 내려놓았어요. 수갑 풀어. 이 사람은 한국 국적자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철컥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어요. 저는 손목을 주무르며 조용히 일어났어요. 경찰들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이름이 같아서 실수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수염난 경찰이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로비에서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꼭 끌어안으며 이제 괜찮아. 우리 한국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 순간 한국 여권의 힘이 실감났어요. 그 파란 표지 한 장이 저를 구한 거예요. 경찰의 오만한 태도, 억울한 혐의, 가족의 눈물까지 모든 걸 뒤바꾼 건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조사실을 나오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나라의 힘이구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아들이 제 옆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아빠, 이제 비행기 타? 라고 묻는 그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그래, 바로 탄다라고 했어요. 공항 창밖으로 비행기가 보였어요. 한국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어요. 저를 둘러싼 악몽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손목에 자국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야 라는 사실이 이렇게 강력할 수가 있구나. 대사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즉시 석방을 요청합니다. 그 단호함이 저를 지켜줬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이제 정말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아빠, 여기가 한국이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그래, 우리 조국이야 라고 했어요. 공항 로비를 나오자 대사관에서 나온 직원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호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라며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그 미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목이 살짝 메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실감이 났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신 없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정말 왔네요. 라고 했어요.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수갑에 묶여 끌려가던 그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악몽일 뿐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무역 일을 시작했어요. 고려인 동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빠른 말투, 업무 속도,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방식까지 다 새로웠어요. 첫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동료 한 분이 저를 보고 영호 씨, 여기 오느라 힘들었죠? 이제 우리 같이 잘해봐요 라고 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따뜻해서 순간 얼떨떨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했는데 마음속으론 여기선 나를 의심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한국 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처럼 놀림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첫날 집에 돌아온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나를 골키퍼로 뽑았대.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잘했네. 라며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이가 이곳에서 웃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내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엔 한국 음식이 낯설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삼겹살을 구우며 준석 씨 아니, 영호 씨, 한국엔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요? 라고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여기선 이렇게 쌈에 싸서 먹는 거야 라며 장난스럽게 쌈장을 발라줬어요. 아내가 따라하더니 맛있네요. 한국 오길 잘했어요 라고 했어요. 아들도 신나게 쌈을 싸먹으며 삼겹살 최고! 라고 외쳤어요. 그 작은 식탁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있구나 새삼 느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네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 아저씨가 제 서툰 한국말을 듣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고려인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했죠. 그러자 아저씨가 갑자기 계산을 멈추고 고생 많았겠네요. 여기 오느라 힘들었죠? 라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순간 당황했는데 아저씨가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우리 이제 한 식구예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라고 겨우 대답했는데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선 늘 의심받았던 제가 여기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이제 저는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가요. 고려인이라는 꼬리표는 과거가 됐어요. 저를 끝까지 지켜준 나라, 낯선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 공항에서 수갑을 찾던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모든 고난을 이겨낸 건 한국 덕분이에요. 저는 이제 이 땅에서 가족과 꿈을 키우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른 고려인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 오면 진짜 집을 찾을 거야.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조국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